이제 이중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강의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죠. 이중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보고요. 그리고 이중 연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절점이라는 것을 찾는 알고리즘, 그리고 그것을 구현한 find ap라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연결은 영어로는 biconnectivity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 두 정점 간에 두 개 이상의 단순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를 이중 연결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A와 E 사이에 는 어떤 경로가 있을까요?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있고요. A, C, F로 가는 경로가 있고요. A, D, H, I, G, E라고 가는 이런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A에서 E로 갈 때는 가는 단순 경로가 여러 개 존재하죠. 한 개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존재하네요. 이렇게 세 개가 아니라 뭐 이렇게도 있네요. 네 개가 존재하네요. 이렇게 한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단순 경로가 존재할 때 이것을 이중 연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중 연결 그래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프 내의 임의의 두 정점에 대해서 모두 이중 연결일 때 이때를 이중 연결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 부분만 있는 그래프라면 이 그래프는 이중 연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어느 두 정점을 잡아도 어느 점을 잡아도 뭐 이걸 잡아도 항상 이 G와 C 사이 연결하는 단순 경로는 한 개 이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이중 연결 그래프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이까지 다 포함해서는 이것은 이중 연결 그래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L과 A 사이에 L과 A 사이는 그렇고 뭘 할까요? D와 L 사이에 경로가 있나? 경로가 보면 하나 이렇게 오는 거, 이거 외에 단순 경로는 없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 연결 그래프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중 연결 그래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이중 연결 요소로 그래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중 연결 요소는 biconnected component라고 해서 임의의 두 정점에 대해서 항상 이중 연결인 부분 그래프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중에서 이 부분이 뭡니까? 이중 연결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중 연결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절점이라는 것은 단절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articulation point라고 해서 이 해당 정점을 제거했을 때 그래프가 두 개 이상의 연결 요소로 분해되는 정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D라는 정점이 없어지면요. 생각해 보시죠. D라는 정점이 없어지고 이 관선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요 서브그래프와 그죠? 요 서브그래프가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절점은 해당 정점을 제거했을 때 그래프가 갈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J라는 것이 없어져도 요 서브그래프와 그 다음에 요 두 개 이렇게 서브그래프가 세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단절점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티큘레이션 포인트는 어떤 병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단절점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DJMN 이 4개가 됩니다. 이 단절점은 아까 말했듯이 얘가 없어지면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요 서브그래프와 이 서브그래프가 분리가 되거든요. 이런 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통신망이라고 통신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죠. 얘가 어떤 통신국이고 이 통신국 산의 각간의 연결인데, 만약에 이 통신국이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통신을 못하죠. 그렇죠. 완전히 그래프가 끊어지니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통신을 못합니다. 이렇게 어떤 그 전체적으로 연결이 끊어지는 이런 정점을 찾는 것이 어떤 통신국이나 뭐 항공노선, 그래서 항공노선이라고 하면 이 공항이 만약에 폐쇄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없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그래프가 분리되지 않는 이런 점을 찾아야 된다. 즉 병목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 통신국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해서 이중 연결을 만들어 주든지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D가 고장나더라도 이쪽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D가 고장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통신망, 뭐 이동 통신망도 좋고요. 통신망에서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지국을 찾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망은 완전 이중 연결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런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절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육안으로는 찾기 쉽습니다. 육안으로는 딱 보면 알 수 있죠. 딱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가 아니라 뭐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프는 실제 생활 실세계를 모델하는 그래프는 노드 수가, 이 정점 수가 뭐 1000개, 10,0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늘을 봐서 얘가 이 단절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알고리즘을 돌려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단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신장 트리, 즉 신장나무라는 것 비한 스패닝 트리라고 그랬죠. 지금 보게 될 것은 이 단절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첫 번째 단계로서 깊이 우선 신장 트리라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깊이 우선 신장 트리라는 것은 뭐냐면 Depth First Spanning Tree인데요. 깊이 우선 탐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트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깊이 우선 탐색을, 예를 들어서 A부터 시작해서 A, 그 다음에 D, A, D, 이 순서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로 가서 이런 식으로 깊이 우선 탐색을 했다. 이렇게 G, H, B로 갔는데 막혀서 돌아오고, E에서 F로 가고, F에서 C로 가고, 그 다음에 D에서 J, J에서 K, K에서 L, J에서 L 이렇게 가고, M에서 O, Q, N, P 이렇게 방문할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꼭 이렇게 방문하는 건 아니지만 깊이 우선 탐색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깊이 우선 탐색을 하게 되면 신장 트리가 만들어지는데, 신장 트리라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정점선을 갖고 간선이 일부가 부분 지화가 된다는 얘기죠. 전체 그래프에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된 간선이 있는데, 이것이 그 깊이 이렇게 그 깊이 우선 탐색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트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클이 없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있다고 가정하면 사이클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인데, 이렇게 깊이 우선 탐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트리의 간선을 트리 간선이라고 그러고요. 트리 엣지라고 그러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나가지 않은 간선을 비트리 간선, 즉 난트리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트리 엣지와 난트리 엣지를 나누어야 된다. 보시고요. 그래서 이 트리를 지금 모양이 이렇게 아래 위로 막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트리 모양으로 딱 가전에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의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 그림과 뒤 그림과 비교해보시면 A에서 D로, D에서 H, J로 나눠지고, 이런 모양이 앞에 그것을 트리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점을 찾는 방법의 첫째는 뭐냐면 그래프를 깊이 우선 탐색을 하면서 탐색 순서대로 정점의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아까 A를 제일 먼저 방문했으니까 A에 1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2를 매기고 3,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기는 것이죠. 깊이 우선 탐색하면서 순서를 매기고, 그래서 어떤 정점이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트리를 만들었으면, 그리고 난 트리 엣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까만색은 아까 봤던 파란색으로 표시된 트리 엣지를 말하고요. 난 트리 엣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죠. 예를 들어서 C에서 A로 가는 것, B에서 A로 가는 것. 요게 요 빨간색 있죠. 요 빨간색이 난 트리 엣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난 트리 엣지는 항상 위쪽으로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하면서 정점의 번호를 매기는데, 어떤 정점이 단절점이 아니려면 그 정점의 모든 자선들이 자신보다 위를 가리키는 비트리 간선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그 정점은 단절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라도 없다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루트는 제외하고, 그래서 그 H를 볼까요? H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소도 중에서 이 H보다 위로 가는 난트리 간선이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H가 I, G, E 없지만 B로 가면 이 A로 가는 자기보다 높은 거죠. 1이니까 나는 11인데 1이니까 내보다 높은 번호에 저기 작은 번호로 올라가는 비트리 간선이 있죠. 이쪽으로 가더라도요. F로 갔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니까 안 되고요. 이쪽 C로 내려오면 1로 가는 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H는 단절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D는 왜 단절점이냐? D는 왜 단절점이냐? 이쪽으로 D에서 이쪽으로 왔으면 C나 B에 걸려가지고 여기 걸려가지고 위로 올라가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왔다면요. 뭐 L이나 K에 걸리면 위로 가는 게 없고 N에 오더라도 M까지 가는 것이 없고 이 위로 가는 것이 없죠. 그래서 D가 없어지면 이 전체가 그래서 D가 없어지면 이 전체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는 단절점이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위로 가는 간선이 없죠. O는 왜 단절점이 아니냐를 보면 N이 있는데 이 아래의 차선 중에 N이 있는데 N은 자기보다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O는 단절점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차선들 중에서 비트리 간선으로 위로 연결되는 것이 있느냐, 자기보다 높은 번호로 연결되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단절점 찾는 알고리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단 루트 노드인 경우에는 루트 노드는 자식이 하나이면 단절점이 아니고요. 자식이 둘 이상이면 단절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 신장트리, 아까 깊이 우선 신장트리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자식이 두 개가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얘가 없어지고 나면 이거와 이거가 완전히 잘라지게 되죠. 그래서 루트의 경우에는 자식이 하나면 단절점이 아니고요. 자식이 둘이면 단절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이 find AP, find articulation point 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함수를 먼저 보면 find AP라는 함수를 보면 AP 리스트를 인정을 받는데 이 AP 리스트는 articulation point, 즉 단절점의 리스트를 리턴 받기 위한 연결 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절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턴 받는 방법으로 리스트를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PO드라는 그 배열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은 정점 수만큼 만들어서 이 정점의 번호를 아까 봤던 이 번호 있죠. 이 번호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PO들을 처음에는 이제 0으로 세팅을 해주고 arbitrary 맵에 체크맵해서 기본적으로 그 아까 봤듯이 깊이 우선 탐색 트리를 만들기 때문에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arbitrary 맵에 체크맵을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하도록 하고요. son of root는 이거 뭐 욕 같지만 son of root는 루트의 자손이 몇 개냐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우선 탐색을 하면서 그 i가 0, 여기 보면 이제 long i를 봤는데 i가 0인 것에 자손이 몇 개냐를 이걸 타면서 세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것이 단절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find AP를 주고 지금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ind AP 0, 1 이제를 보면 long i 이거는 몇 번째 인덱스 아직에 버텍스냐, order는 버텍스의 번호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체크맵은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AP 리스트는 리턴 받을 articulation 포인트고요. P order는 그 정점의 번호고요. son of root는 여기 보면 그 루트에 자식이 몇 개냐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면 PO를 지우고 son of root, 루트의 자손 개수가 몇 개냐를 봐서 루트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루트는 이제 m보다 p 버티시즈의 첫 번째 게 되겠죠. 이것을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기호출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해될 텐데 똑같습니다. 저기 뭡니까? 이것은 그 리스트 그래프에 예를 든 건데요.
기표선 탐색과 똑같습니다. 기표선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맵을 하고요. POD에 먼저 그 오더를 넣죠. 여기 인자를 받은 오더를 넣고요. 오더를 하나 증가시키면서 넣는데 뭡니까? 버테스를 방문 표시를 해주고, 이제 버테스의 그 인접한, 그것을 찾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버테스의 다음 인접한 다른 노드를 찾는 것인데, while 퍼스를 돌면서, 그 다음 어드저스트를 찾죠. 그래서 이것이 방문을 안 한 것이면, 이게 방문을 안 한 것이면, 이게 이제 트리 엣지가 됩니다. 그렇죠? 방문을 안 한 것이면 트리 엣지가 되죠. 그러니까 난 트리 엣지와 트리 엣지, 방문을 안 한, 방문을 지금 뭡니까? 방문을 한 적이 없는 정점이면 트리 엣지가 되고, 여기 else가 여기 떨어지는데, 방문을 한 정점이면 난 트리 엣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A에서 D로, A 입장에서 D로 방문을, D가 방문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트리 엣지가 되지만, 여기서 C까지 이렇게 와서, C까지 왔는데, 여기서 A를 방문하려고 보니까, A는 방문한 정점이죠. 그래서 요 C에서 A 간선은 난 트리 엣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DFS, 즉 디퓨전 탐색을 하면서 방문한 정점이라서 가지 않는 간선,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방문을 한 정점에서 H로 가지 않죠. 이렇게 가지 않는 간선이 바로 난 트리 엣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가 트리 엣지냐 난 트리 엣지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난 트리 엣지일 때를 먼저 볼까요? 난 트리 엣지일 때는 이게 만약 난 트리 엣지면 find vertex, 즉 그 인접한 그놈의 그 피오더, 그놈의 이제 방문한 거니까 이제 피오더가 있겠죠. 방문한 거니까 피오더가 있는데 그것에 그게 어떤 최소값 민보다 작으면 민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이것이 인접한 노드 A가 나오죠. A가 1입니다. 그 지금까지의 민은 원래 이거 있죠. 어떤 정점의 번호였습니다. 민은 17이 되는데 17보다 작은 값 1이 되니까 이 민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죠. 그죠? 민을 작은 값으로 1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난트리치가 들어오면 어떤 위로 가리키는 뭔가를 가리키도록 민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난트리치로 떨어지면 그냥 리턴 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트리엣지가 들어오면 일단 i가 0이냐를 보면 이것은 어떤 루트에 자식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i가 0이면 son of 루트를 증가시켜서 루트 자식을 세는 것이고요. find ap를 다시 리커시브하게 불러줍니다. 리커시브 불러서 adjust에 대해서 오더를 여기서 증가시켰죠. 이 오더를 넣어주고 체크맵 이것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아서 이것이 리커시브에 들어가면 뭐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뭐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리턴 받은 값이 최소값으로 업데이트 해주고요. 여기서 M을 받았으니까요. 그것이 자기 자신 그 피오드 자기 자신의 M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위로 가리킨 놈이 없다면, 자기보다 위로 가리킨 놈이 없다면 이것이 아티클레이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티클레이션 포인트가 이제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을 체크해서 이미 아티클레이션 포인트로 체크가 되지 않은 놈이면 여기다 넣어주는 것이죠.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차분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D라는 점을 일단 보죠. D라는 점을 보면 D에 어드저스트 버테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J와 H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D에서 H를 먼저 선택했다면요. D에서 여기 지금 이제 I가 가리킨 게 D이고 H를 선택했다면 여기서 체크맵 파인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드저스트가 먼저 H가 선택된 건데 find AP에서 밑으로 쭉 들어가서 가다 보면 쭉 이렇게 리커시브에 들어가겠죠. 가다 보면 B나 C에 도달하게 됩니다. B에 도달하게 되면 이 문장에 의해서 min 값이 위로 가리킨 게 있으니까요. min 값이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이 거기 되거든요. 1, 2 리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m이 자기 자신 번호, 자기 자신의 D의 번호가 2인데 1이 2보다 작기 때문에 아티큘레이션 포인트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지만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가 뭡니까?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가 J거든요. 근데 J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다 보면 그 J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뭡니까? J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식들을 쭉 돌아보게 되는데 최대한 많이 올라온 게 뭐냐면 여기서 n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여기 되는 이 4가 최소값이 됩니다. 4가. 그래서 결국 이 뭡니까? 이 m이 p워드는 3인데 m은 4가 돼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 D는 이 D 노드는 H를 할 때는 단절점이 아니라고 판단됐지만 이 J 쪽으로 왔을 때 보니까 단절점이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단절점 리스트에 넣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그 단절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자기 자선들 중에서 난트리에치를 통해서 자기보다 높은 데로 올라가는 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절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통신망에서의 어떤 병목 부분이라든지 크리티컬한 부분을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요 부분을 요 함수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쓰일 때가 있을 때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이중 연결과 단절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